방정식 첫 번째 부분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는 보통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이용하고 중학교 때는 실근 위주로 공부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넘어오면 허근도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근이 없다.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보통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불렀는데 얘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라고 배웠는데 그건 중학교 교과 과정에 맞춰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뭐 이거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중학교 교과 과정상 실수만 다루다 보니 그때는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실수해서 없었던 거고 이제는 허근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근을 잘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그래서 근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판별식이라는 걸 공부하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근해 공식을 계산하게 되면 그 x값을 구하는 요 과정 안에 요 x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식 있죠.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한글로는 판별식이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d, 대문자 d로 보통 많이 쓰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면 뭐였나요? 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이게 0과 같으면 중근이죠. 그럼 이걸 여쭤봅시다. 일단 써놓고 이게 중근이었어요. 그럼 얘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이죠. 자, 물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근의 개수가 몇 개요? 2개죠. 중근은 근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한 개라고 생각해요? 중근의 정확한 표현은 뭘까요, 그러면? 중근은 근이 겹친다는 뜻인데, 정확한 표현은 뭘까, 그러면? 서로, 같은, 그렇지. 그럼 근의 개수 몇 개예요? 2개인 거예요. 그 2개가 겹칠 뿐이지, 2개입니다, 2개. 1개가 아니에요, 중근은.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에요. 근의 개수 몇 개? 얘도 2개입니다. 따라서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입니다. 3차 방정식 근이 몇 개예요? 3개입니다. 그래서 n차 방정식은 총 근을 몇 개 갖게 되죠? n개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 근 n개 중에 몇 개가 실근인지 몇 개가 허근인지를 이제 나중에 고2로 가서 이제 대수 파트에서 지수를 배우다 보면 이제 그때 거듭 제곱근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 그 근의 개수를 좀 더 판단하는 능력이 키워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2차 방정식을 다루는 교과로 본다면 근은 총 2차 방식은 2개가 존재하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서로 같은 두 실근이냐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 그러니까 얘네 둘은 결국은 실근을 갖는 조건이 되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이 되고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된다. 는 표현이며 근해 공식이 짝수의 근해 공식이 있듯이 판별식도 짝수의 판별식이 있었죠. 그래서 뭐가 짝수였냐면 b가 어떤 숫자의 2배 x 앞의 개수인 1차항 개수가 어떤 숫자의 2배가 되면 그때 판별식은 그 1차항 개수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그냥 ac 역시나 얘가 0보다 커거나 같거나 작다라는 개념은 이 개념이 그대로 내려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숫자는 원래 판별식을 4로 나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판별식을 4로 나눴으니 값의 크기는 변화가 생겼겠지만 판별식은 크기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양음을 판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차피 양을 4로 나눠도 양이고 0을 4로 나눠도 0이고 음을 4로 나눠도 어차피 음이기 때문에 판별식의 개념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이것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다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우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뭔가요? 왜 배우는 겁니까, 이거? 쉽게? 작성?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분명 여러분 2차 방정식의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대답을 지금까지 잘 못하고 있는데요.
자, 근과의 계산 관계는 출현이 이런 데서 하는 거죠. 2차 방정식을 쓰려면 일단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고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했더니 그 해가 x값 알파, x값 베타로 나타나게 되면 이 2차식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있어야 되죠. x-알파, x-베타, 결국은 x-근, x-근 이런 느낌으로 인수분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파트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다음 2차식을 인수분해하시오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인수분해하라고 그러면 2차 방정식과 아무 관계없이 풀어낼 수 있죠. 이거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누가 못합니까? x-4,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될 겁니다를 아는데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는 못합니다잖아.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이 계산하기 어려운 무리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 쓰이는 게 뭐냐면 이 개념이에요. x-근, x-근. 마치 이게 2차 방정식이 아니고 2차 다항식이지만 2차 방정식인 것처럼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마치 2차 방정식인 것처럼. 근을 구했더니 근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1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총 근을 몇 개, 뭐를 갖게 되냐면 x값 1 플러스 루트 2 나머지 x값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근을 갖잖아? 그 아까 말했던 이 부분이에요. 여기 x값을 알파, 베타를 갖게 되면 저 2차식, 는영 빼고 좌변에 있는 2차식을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x-근, x-근. 그럼 이 2차식이 이러한 근을 갖게 되려면 인수분해 자체가 x-근, x-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저 정리해보면 x-1 마이너스 루트 2, x-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좌변식이 이러한 상태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을 통해서 역으로 인수분해를 추적하는 이런 개념도 필요한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 관계의 이제 목적성을 배우는 거죠. 왜 이런 근과 계수 관계를 배우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설명한 대로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얻게 되려면 x-근, x-근으로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되고 결국은 좌변식,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표현만 다르지 같은 식이라는 얘기잖아요. 똑같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면 제곱의 개수가 a인 2차식들이니까. 근데 얘를 양변 a를 나눠서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 이 식도 양변을 a로 나누어서 a를 떨어뜨리고 얘를 분배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가 동량 처리되면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런 꼴로 되겠죠. 그래서 말한 대로 좌변식과 우변식은 결과적으로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좌우를 비교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b랑 같아야 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랑 같다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으며 알파 베타는 a분의 c랑 같다. 결국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 혹은 그들을 이용한 변형식의 값 알파 베타 합과 곱을 이용한 변형식의 값을 구할 때 꼭 근을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고도 근의 알파가 얼마인지 베타가 얼마인지 굳이 구하지 않고도 2차 방정식의 그 개수들 있죠. 2차항 개수, 1차항 개수, 상수항이라는 이 개수들만 가지고도 근의 합, 근의 곱의 개념은 합이 근을 몰라도 구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대입할 필요 없이 합이나 곱 정도면 개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근거하지 않겠다는 거죠. 개수만 가지고 저 값들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 단원을 하게 되면 자, 이 단원을 공부하게 되면 뭐도 조절하게 되죠? 알파, 베타는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이런 꼴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꼴이 뭐예요? 그러면 이걸 한글로 써보면 x제곱 두 근의 합 두 근을 더한 값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게 x의 개수가 되고 그다음 플러스 두 근의 곱 이게 상수항이 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죠. 다만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곱의 개수가 1이면 이게 답인데 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a라는 뭐 또 다른 값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딸랑 a를 붙이시면 안 되고 이 전체 식에다가 이렇게 a배에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한다. 그래서 근거와 개수의 관계 더불어 식의 구조상 2차 식의 작성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던 거고요.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 건 뭐래요? 이게 절대적인 건가? 흔히 말하는 켤레 무리수근이죠. 다시 어떤 2차 방정식에 해를 구했더니 그 중에 한 해가 쟤처럼 n 플러스 n 루트 k였어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대답하죠? n 마이너스 n 루트 k입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가요? 개수가 1이어야 되는데 그럼 개수가 1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걸 양변 a로 나누어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이런 걸로 만들었다고 치고 그럼 한 근이 n 플러스 n 루트 k면 나머지 한 근은 n 마이너스 n 루트 k이다. 이게 절대적인 수치인 거예요? 그러지 않았나요? 동의하십니까? 다른 분들? 선생님 여러분 귀를 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나름 그래도 개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죄송스럽지만 오늘 지금 물어본 대답에 대해서 거의 지금 대답을 셋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 큰 굵직굵직한 내용을 알겠지만 고등부는 굵직한 내용을 아는 거에 만족하면 안 되고 굉장히 세부적이고 꼼꼼하게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이걸 파고드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다 아이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꼼꼼하게 치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실력이 구분된다는 뜻이에요. 아, 누구는 여기까지만 알고 누구는 정확히 알고 있고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당연히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배웠지만 당연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립하려면 조건이 뭐였냐면 저기 있는 A, B, C가 유리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개수가 유리수일 때 근이 켤레 무리수 근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만약 개수가 유리수가 아닐 수도 있으면 한 근이 n 플러스 n 루트 k라고 해서 나머지 한 근이 n 마이너스 n 루트 k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간단한 예를 만들 수 있거든요. 봐봐. 만약에 x 제곱의 개수가 1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였어. 네, 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1이었어. 루트 2였어. 그럼 나머지 한 근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알고 있죠. 그럼 만약 이런 구조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려면 좀 전에 배운 대로 x제곱에 두 근을 더한 값, 더하면 6이죠? 부호반대, 마이너스 6x가 일치한 개수가 될 테고 상수항은 얘네들이 곱한 값이잖아요. 3 플러스 루트 2랑 3 마이너스 루트를 곱하면 합차가 돼서 9 마이너스 4, 5가 나와요. 9 마이너스 2, 7이 나와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방정식 해를 구해보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근해공식에 대입해보시면 근해공식 x는 짝수죠? 그럼 a분의 생량 반의 부호반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이렇게 나오네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저렇게 근이 나와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보신 것처럼 한 근이 주어진 상태에서 나머지 한 근이 켤레 무리수라는 가정하에서는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x제곱의 개수가 1인데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야. 왜 나머지 한 근이 무조건 켤레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이유는 없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근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만약 이렇게 된다면 켤레로 생각하지 않고 켤레 가진 나머지 어떤 특정한 근을 갖는다면 x제곱 두 근의 합에 두 근 합치면 4 플러스 루트 2죠. 부호 반대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2x 두 근의 곱 3 플러스 루트 2 이게 상수항이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라고 해서 나머지 한 근이 무조건 켤레라고 말하기는 얘 같은 얘 때문에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야. 나머지 한 근이 켤레가 아니고 다른 근을 가져. 그럼 이런 식으로 2차 방식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위아래는 같은 식이 아니잖아요. 켤레를 가졌을 때는 이런 식이 나오고 켤레를 갖지 못했을 때는 이런 식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켤레일 때는 보신 바와 같이 개수가 다 유리수여야 됩니다. 근데 켤레를 안 갖게 되면 보신 바와 같이 개수가 무리수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요 조건이죠. 만약 개수가 모두 다 유리수입니다 라는 말이 없으면 절대 근을 켤레 형태로 갖는다라고 장담 못하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켤레로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조건이 있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한 근이 n 플러스 n 루트 k므로 얘므로 당연히 근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순서가 맞는 게 아니고 한 근이 이렇게 나오면 이쪽을 먼저 봐야 돼요.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가? 유리수네. 그러면 얘가 성립하는구나. 이 순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켤레 무리수였죠? 켤레 복소수도 마찬가지예요.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n 플러스 ni였어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이 뭐예요? 그러면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켤레를 언급하기 전에 ABC라는 개수가 이번에 뭐여야 됩니까? 실수여야 됩니다. 실수. i가 안 붙어있는 실수꼴로 ABC가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 순서가 이게 켤레 무리수로 나머지 한 근을 갖겠군요. 이렇게 순서가 매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잘 익히셨으면 네, 좋겠네요. 그 아까 말한 여기 인수분해는 아까 말했죠?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 안 돼. 그럼 기존에는 인수분해 안 되면 안 했었잖아요? 안 했었어요, 실제로.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좀 쉬운 예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은 인수분해 했는데 이게 x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을 좀 더 인수분해 보세요. 그러면 되는 건 끝까지 해야 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 나오면 이렇게 쓰잖아요. 요건 인수분해 돼요.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합차가 되네?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얘는 뭐 3이 제곱수가 아니므로 이렇게 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좀 더 확장합니다. 다음 주어져 있는 이 관계식을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말 없으면. 근데 인수분해 하시오로 한 말 앞에 이게 붙어요.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말이 붙어요. 실수 범위를 확장해서 인수분해 하세요라는 말이 나오면 얘도 그때부터는 인수분해 시도하는 겁니다. 쟤는 뭐의 제곱이죠? 루트 3의 제곱이에요. 제가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고 이건 다시 인수분해가 시도되겠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실수 범위를 확장해서 인수분해하는 뜻은 루트가 나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그런 말이 없어. 그냥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보통 인수분해식은 루트까지 끌고 다니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조건이 붙으면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 4제곱 마이너스 4 16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럼 얘는 인수분해 앞에 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뒤는 얘는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이제 합차가 시도되죠. 그럼 여기서 합차를 시도해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 그럼 여기서 또 인수분해 되죠 얘는. 그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은 x제곱 플러스 4는 인수분해 되지 않잖아요. 보통 인수분해 하시려면 여기까지만 딱 하는데 문제가 다시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시도하셔야 되죠. 얘는 다시 어떻게 되나요?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그렇죠? 플러스 4는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왜 굳이 이렇게 바꾸는 거지? 왜? 우리가 복소수를 배웠거든요. 이거 다시 x제곱 마이너스 4는 뭐의 제곱이냐면 2i의 제곱으로 볼 수 있어요. 2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거든요. 그럼 또다시 성립하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다시 합차가 시도됩니다. 그럼 합차 x 플러스 2i x 마이너스 2i 또 처음에 주었던 이 식을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앞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붙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곱수를 좀 쉽게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였는데 아까 같은 그런 케이스인 거죠.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안 되는 우리가 알기로는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뭘 이용하시라고요? 근을 이용하시라고요. 마치 얘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마치 2차 방정식인 것처럼 근을 구하는 겁니다. 근을 구해요. 2분의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이 3의 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을 굳이 인수분해 하라고 유도할 때는 근을 먼저 구해서 역으로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x-근 x-근 이런 상태로 인수분해 돼 있어야 이런 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x-근, x-근 쓰는 겁니다. x-1근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 나머지 한 근 x-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조상 얘를 잊어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근이 나왔겠지만 나는 좀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게 아니니 뭐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능력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좌변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 방식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근을 역으로 추정해서 x-근, x-근의 개념으로 인수분해 시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가 2차 방식이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단편적인 일단 핵심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고 자, 여기서 이 앞쪽에 있는 문제 좀 쉬우니까 요거는 한번 봅시다. 5번. 자, 다음 2차 방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했을 때 저걸 구하는데 베타가 좀 더 크답니다. 어떻게 하죠? 이 문제 풀이는 핵심은 여기 있죠? 제곱 앞에 있는 개수입니다. 딴 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뒤쪽을 보는 게 아니고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봤더니 그 개수가 무리수로 돼 있으면 이 무리수를 유리수로 변환하셔야 되죠. 아니 무리수를 어떻게 유리수로 변환합니까? 방정식이랑 가능한 거예요. 등식이 있는 등호가 있는 등식이니까 양변에 이 무리수의 켤레 무리수인 루트 3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는 루트 3 플러스 1을 이 x제곱 앞에 곱하게 되면 2x제곱이 되고 여기다가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해서 분배하게 되면 5 루트 3 플러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4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2를 바깥으로 빼내면 2 가로 1 플러스 2 루트 3x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데다가 2 플러스 루트 3에다 뭘 곱하기를 한 거냐면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하기를 한 거니까 이렇게 된다 뜻이에요. 양변을 2로 약분시킵니다. x제곱. 그래서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일단 유리수로 변환한 거예요. 근데 1차항 개수나 상수항은 꼭 유리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2차항 개수를 유리수로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 시도하는 거예요.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인수분해 안 되는 걸 주진 않아요. 가끔 어렵게 보일 수도 있긴 있지만 이거 좀 쉽죠, 근데? 이게 곱이잖아요. 곱해서 얘, 더해서 얘가 만들어지게 하려면 루트 3과 루트 3 플러스 이렇게 쪼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윗게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더하면 1 플러스 2 루트 3이 나오잖아요. 이거 딱 떨어지거든요. 둘 다 더군다나 근이 덧셈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인수분해는 x 플러스 루트 3 하나, x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고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니까 x는 얘가 0이 되는가? 마이너스 루트 3 또는 얘가 0이 되는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근이 나오는데 알파 베타를 이제 구분해야 되죠. 베타가 더 크답니다. 얘가 베타겠네요. 똑같은 마이너스 루트 3에 얘는 1을 뺐으니까 이게 더 작겠죠? 이게 알파입니다. 그래서 저기다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에 2알파에 여기는 2알파가 이게 베타가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요. 거기다 마이너스 1 곱해요. 그럼 플러스 2 루트 3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요게 저 근의 값이 됩니다. 또 약간 살짝 머리가 아프셨을 텐데 당장 양수의 근을 알파로 양수의 근을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문제 의도상 양수의 근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 꼴을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구하시면 돼요. 꼴이요? 근데 꼴을 보다 보니까 혹시 공부를 또 약간 조금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이런 작업을 많이 해요. 근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근이 나왔으므로 보통 일반적으로 일단 대입한다요. 일단 대입, 이 일단이 중요한 단어예요. 이 일단은 대입한다고 다 된다는 뜻은 아니야. 일단은 근데 근이 나왔으니까 집어넣고 보라는 얘기예요. 집어넣고 봤는데 딱히 얻을 게 없네? 그럼 다른 방식을 찾으라는 얘기죠. 일단 대입해 봤더니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는 0이 돼요. 이때부터 쓸 거 없고요. 이제 머리를 막 굴리면서 이런 짓을 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2가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이 앞쪽에 있는 가를 봤더니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를 원하잖아. 그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알파 하나를 덧셈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알파 하나를 덧셈해줘야 마이너스 2알파가 플러스 알파가 될 테니까. 그 뒤에 뭐 붙었냐면 마이너스 6 붙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을 붙여야 돼요. 그럼 앞쪽에 있는 가로는 알파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이거 쓰지 마. 어차피 이걸 공부할 거 아니니까. 그럼 이게 알파 마이너스 4구나. 그럼 뒷거는 여기는 이 식에서 이 식이죠. 얘는 이렇게 변환 간 거고 이번 이렇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2인데 마이너스 3알파를 계산하려니까 뒤에 마이너스 4를 붙여줘야 되고 얘도 마이너스 4를 붙여줘야 되고 뒤에 마이너스 4 붙었죠. 마이너스 4 붙여주고 마이너스 4 붙여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4의 값이 나와요. 이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뒤쪽 거는 이건 이거였고 뒤쪽 거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돼. 이렇게 해서 풀면 끝끝내 풀리기는 하는데 자기가 풀면서도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 거죠. 뭔가 쎄한 느낌. 틀리진 않았으나 이게 조금 풀이가 너무 규칙성이 딱히 보이지 않는데 그걸 문제를 다시 봤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 앞쪽에 있는 놈, 이 가로 이거 왜 인수분해 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보니까 좀 이상하다 느끼고 이것도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인수분해 되는 식을 두 개나 줬을까? 어차피 알파가 근이니까 대입은 할 텐데 대입하고 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는 0인 거는 확실한데 이게 왜 인수분해가 되지? 일단 해볼까?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2 뒤쪽도 인수분해 알파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1 그 다음 뭐예요? 가로 몇 개 나왔어요? 가로 4개 나왔잖아. 가로 4개 나올 때 보통 느낌 확 와야 되지 않나요? 두 개 약간 규칙성 가지고 짝지 있는 거 언제 쓰죠? 근데? 어떻게 써야 돼요? 그치,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그럼 어떻게 짝지면? 여기 알파 하나 놔두고 얘랑 짝짓고 분배해요.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 그럼 얘네 둘이 짝짓고 분배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뭐가 보여? 뭔가가 보여.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의 값은 2잖아.
그럼 알파 곱하기 여기가 2-3, 여기가 2-8, 얘는 -1, 얘는 -6, 6알파를 구하라는 얘기네. 그렇죠. 이제 알파만 구하면 돼요. 알파는요? 모르죠. 근을 계산하라는 뜻이니까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근의 공식에 집어넣는 거죠. x값을 구해보니 1차원계산 짝수이므로 짝수의 근의 공식 a분의 1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네요. 이 중에 근이 두 개죠.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3 나머지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3 근데 얘는 음수네요. 이게 내가 원했던 알파죠. 여기다 집어넣어요. 6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 정답은 6 플러스 6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2번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은 이제 여러분이 확률이 높아져도 자주 기출됩니다. 절대값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절대값은 이제 크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잖아요. 절대값 A 답이 몇 가지죠? 두 가지죠. 하나는 A로 나올 때, 하나는 -A로 나올 때. 왜? 저 절대값 아래에 들어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 그게 0보다 작으면 -A. 등호는 여기부터 되고 여기부터 된다. 등호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그냥 둘 중에 한 군데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빈칸을 이렇게 비워둔 이유는 뭘까요? 이 절대값 A처럼 답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양일 때, 음일 때 따라서 A랑 -A로 나오는 게 얘 말고 하나 더 있죠. 루트 A 제곱. 그렇죠. 이렇게. 쟤네들은 같이 동일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루트로 바꾸는 것보다는 루트 A 제곱 나오면 이걸 절대값 A로 이렇게 변환해서 취급하는 게 더 많긴 하죠. 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뭐를 정리해 줘야 되냐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얘 2x-8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 2x-8이 0보다 작을 때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2x-8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x가 4 이상이라는 뜻이고 여기 x는 4 미만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제가 4 이상이면 절대값은 그냥 나올 거 아닙니까? x제곱 플러스 2x-8에 넘어온 -16이 합쳐지면 -24는 0이 되고 여기는 x제곱, 이게 음을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붙여 나올 테니까 -2x 플러스 8에 -16이면 -8은 0 이렇게 돼요. 각각의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은 4 또는 -6.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은 4 또는 -2. 근데 첫 번째 방정식은 약속이 뭐였냐면 단, 네가 구한 답 중에 x는 4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얘는 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약속이 x는 4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약속대로 얘가 답이 아니고 얘가 답입니다. 저 절대값을 끼고 있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해는 4 또는 -2다. 두 근을 합치시오. 정답은 2가 답입니다. 이게 절대값 포함된 그 부분이죠. 절대값 루트 A 제곱은 누구랑 표현법이 같으냐면 절대값 A랑 같은 표현이니까 저식도 표기법상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5는 절대값 x 플러스 8 이렇게 정리되겠죠. 됐니? 근데 절대값 하나짜리는 좀 풀만 했는데 두 개인데? 두 개면 어떻게 하지? 자, 아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절대값 한 개짜리가 있었죠, 아까. 절대값 한 개짜리. 얘를 푸는 요령이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x가 알파 이상일 때, 하나는 x가 알파 미만일 때. 그때는 x 마이너스 알파, 얘는 음수 끝 달고 나오니까 x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식은 수학적 식을 쓰면 이렇게 정리되는데 이거를 수직선상에 나타내게 되면 기준은 이 x의 범위를 나누는 기준값은 얘가 0이 되는 값이 기준이에요. 알파를 기준한다는 얘기예요. 수직선 위에 어딘가에 알파라는 값이 있을 텐데 만약에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저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저 절대값이 양으로 나타날 테고 만약 알파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는 범위에서 문제를 푼다면
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알파를 기준으로 알파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절대값이 몇 개예요? 2개지 않습니까? 이거 지울게요. 절대값이 2개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되면 이걸 식으로 낱낱이 쓰기는 굉장히 불편해져요. 아까 한 개짜리일 때는 알파보다 크냐 작냐로 나타나지만 이게 2개가 되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큰지, 알파보다는 크지만 베타보다는 작은지, 알파보다 작지만 베타보다 큰지, 알파보다 작지만 베타보다 작은지 너무 범위가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식으로 끌고 가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까 잠깐 배웠던 수직선을 보시는 겁니다. 얘를 풀려면 기준이 뭐라고요? 절대값이 0이 되는 것들이 기준이야. 근데 지금 2개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칩시다. 베타가 더 크다고 쳐요. 그럼 여기 알파가 있다면 여기 베타가 있겠지. 근데 알파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나 너 절대값 풀려고 하는데 너 수직선에 나타내려면 너 그림 어떻게 그려줘야 돼? 크게 2 종류예요. 어떻게? 알파를 포함해서 알파보다 클지, 알파를 빼고 알파보다 작을지. 맞나요? 근데 이번엔 베타한테 물어봐. 베타. 알파는 저렇게 구분을 하겠대. 그럼 너는 어떻게 구분해? 나도 나보다 큰 값과 나보다 작은 값으로 구분할 거야. 이거를 한 방에 정리하는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알파 있고 베타 있다면 결국은 겹치긴 하지만 알파보다 작은 범위, 알파, 베타 사이의 범위, 알파, 베타보다 큰 범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수직선 전 범위 안에 어느 범위가 됐든 간에 빠짐없이 이 절대값을 풀 수 있는 방식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 때 수직선에 어떻게 나누셔야 되냐면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과 얘가 0이 되는 값 0을 기준으로 수직선을 3등분 하셔야 됩니다. 3등분이 아니고 3분 하셔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0.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을 때 범위. 마이너스 1과 0 사이 범위. 그 다음에 0보다 큰 범위. 이렇게. 3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할 때 0보다 크냐 작냐 얘도 중요하지만 등호가 어디 붙냐도 붙던데 이거 등호 어디다 붙여야 돼요? 말한 대로 등호는 아무데나 붙이면 됩니다. 아무데나 둘 중 영역에 구분할 때 둘 중에 한 군데만 붙이면 돼요. 만약 여기다가 등호를 붙였어? 그럼 여기서는 빼시면 돼요. 이쪽에 등호를 가져갔으니까. 여기도 이쪽에 등호를 붙였네? 그럼 여기를 빼시면 됩니다. 반대는 안 됩니까? 무슨 반대? 얘는 안 갖고 얘는 가지고 얘 가지고 얘 안 갖고 이렇게는 안 돼요? 됩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둘 중에 한 군데 등호를 줘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등호가 누가 가져갔느냐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답은 어차피 다 똑같이 나오니까. 이제 범위를 세 군데로 쪼개요. 이게 1번 범위, 얘가 2번 범위, 얘가 3번 범위 이렇게 쪼개집니다. 귀찮지만 얘들아 귀찮지만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럼 얘도 음수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얘도 음수라 마이너스를 끌고 나와야 될 테고 얘는 그냥 쓰고 얘도 음수라 마이너스를 끌고 나와서 이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럼 넘기면 x제곱 얘가 1로 넘어가면 3 그렇죠? 이게 아니요 3이 아니고 4 이렇게 그럼 제곱해 4가 되는 줄 아니까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뭐보다 작아야 되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가 정답이다.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이 범위 안에서는 얘는 양인데 얘가 음이 되죠. 쟤는 그냥 나오는데 이쪽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항을 시키면 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이게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이게 6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 인수분해 안 됩니다. 해를 구하셔야 되죠. 근의 공식에 짝수의 근의 공식.
분모 생략, 반의 부호 반대, 플러스 루트, 플러스 아니 루트,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3. 글이 두 개인데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위쪽에 있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은 양이잖아. 루트 3이 더 크니까. 이게 답이 두 개잖아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건 양이잖아. 양이면 안 되는데? 0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되나? 이것도 안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루트 3을 더 뺐잖아. 더 작아지거든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인데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요. 결론은 이 구간 안에서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없다예요. 실수 전 범위에서 이 범위 안에서는 해가 튀어나왔는데 이 범위 안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범위는 이 범위겠죠.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x가 0보다 큰 범위. 그러면 x 제곱한 다음에 이쪽 절대값도 플러스, 이쪽 절대값도 플러스니까 다 플러스를 끄집어내시면 돼요. 그럼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5는 x 플러스 8. 얘랑 지워지고 6이 되고 넘어가면 x 제곱은 2가 되고 따라서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뭐보다 크라고요? 양수. 양수를 만족한 x값. 따라서 x는 루트 2가 된다. 답은 네, 마이너스 2랑 플러스 루트 2. 걔네들이 정답이 되니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몇 번이에요? 네,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목요일 날 이 2차 방정식 부분 끝부분까지 네, 질문을 받을 텐데 저쪽 넘어가서 문제풀이 할 때는 인수분해까지 테스트 준비. 테스트의 범위는 인수분해. 그리고 난이도는 지금 하고 있는 센. 그 다음에 센 C에서 나왔던 전부 다는 아니고 센 C에서 나왔던 일부 유형에서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걸 몇 개를 끌고 와서 뭐 비슷한 형태거나 근데 센 C에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똑같은 형태로 숫자가 안 바뀌고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형태 C에 관련된 그 정도 난이도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한번 넣어 볼 테니까 초반부는 너무 계산이 지저분하거나 막 연산형을 묻거나 약간 뭐 스킬을 묻는 그런 문제보다는 흐름이 가장 중요한 문제도 있죠. 이쪽 단원에서 센 C에 관련된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푸는데 야 얘는 어렵지만 이거는 핵심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문제다 싶은 거 위주로 일단 1차적으로 시험을 봐볼 테니까 C가 많지는 않아요. B가 많을 겁니다. 근데 C도 일부 약간 발췌해서 낼 테니까 목요일까지 준비 좀 잘 해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